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53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 둘 다 그렇게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미 콜옵션의 지지력을 붕괴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지지력을 이미 훼손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게 당연한 날이었고요. 자연스러운 날이었고 그래서 하락해야 될 날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오늘까지도 자빠져 버리면 낙폭과대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선 불 조절 잘해야 되는데 불 조절 잘못하면 냄비를 태워 먹을 수 있다. 냄비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반등을 살짝이라도 해주는 바람에 냄비가 타버릴 우려는 일단 살짝은 좀씩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미 현재 10거래일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낙폭도 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불 조절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겠죠. 더욱더 민감하게 불 조절을 잘 해야겠죠. 아무튼 근데 일단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콜옵션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일단 한국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제가 어떤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콜옵션에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콜옵션이 지난 며칠간은 여기를 지켜줬어요.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자리 계속 지키지 않았냐. 근데 아무래도 일단 주식이라는 건 분위기 따라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콜옵션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코스닥도 막 대놓고 계속 하락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오늘부로 이제 콜옵션이 아이고 이제 나 갑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콜옵션이 이렇게 되면 계속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세력이 확 꺾인 겁니다. 상승의 힘이 확 맛이 간 거예요. 그나마 코스피가 심리적으로 지지라도 해줘야, 심리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뭐 코스닥도 어떤 반등의 이런 뭐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렇게 콜옵션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시장 심리도 많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코스닥이 오늘 낙폭과대로 인해서 이렇게 장중에 잠깐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 콜옵션이 오늘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콜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솔직히 이 코스닥의 반등도 그렇게 진짜 반등으로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분위기 굉장히 더러워진 거죠. 어떻게든 콜이 살아 있었어야 그나마 상승이 강한 건데 오늘 콜이 죽었으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코스닥 인버스 대응하실 분들은 이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 1710원 코스닥 레버리지 1710원을 기준으로 해서 1710원을 이거를 종가상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계속 710원 부근으로 왔을 때 인버스를 매집해라.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오늘까지는 그 의견이 일단 뭐 그럭저럭 적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요. 그 가격대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5,72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막상 얘가 코스닥 레버리지가 1,710원을 터치할 때 이 인버스 가격은 5,705원이나 5,700원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영상에서 한 10원, 15원 정도 잘못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5,705원, 5,700원을 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좀 수정을 할게요. 5,720원에서 5,705원, 5,700원 이 정도로 낮출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 코스닥이 좀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상승이라고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차라리 반등하고 싶으면 확 박살나 버리는 게 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양봉이 올라왔으면은 제 생각엔 이거 대가를 좀 치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넥라인을 이제 다시 돌파 한착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가상으로 이거 넥라인 돌파 한착하면은 언제든지 일단은 하방은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이 저항을 다시 돌파 한착했다는 건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알아서 잘 대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RSI 같은 걸 봐도 오늘 코스닥이 아침에 하락할 때는 RSI 20 뭐 29, 28, 2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상승하니까 33까지 올라왔죠. 결과적으로 오늘 하락의 힘을 충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코스피는 그동안 밀리고 있는 동안에 코스닥은 반등했기 때문에 이 반등의 의미를 좀 작게 축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셔야 될 게 이 코스피와 이 주식시장과 환율의 다이버전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이 환율은 오늘 1125원을 찍었어요. 1125원을. 근데 주식은 올랐나? 아니죠. 주식은 더 떨어졌죠. 코스피는 더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환율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코스피는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떨어졌으면은 이게 이렇게 환율이 강세면은 이 주식이 겁나게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주식은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잘못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어떤 그러니까 오늘의 움직임은 환율이 잘못 가고 있다. 환율의 진짜 방향은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단 오늘 거 보면은 이게 타당하겠죠. 왜냐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21선, 61선, 뭐 5일선이니 하여튼 모든 이평선이 다 수렴해 있는 상태예요. 분봉도 한번 보여드렸죠. 뭐 60분봉 이런 거 정도 좀 긴 분봉들 보시면 지금 모든 이평선이 다 여기 412자리에 수렴해 있습니다. 대충 312, 313자리에 다 수렴해 있어요. 뭐 241선, 121선, 61선 모든 이평선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이 말은 뭐라고 했죠? 이 말은 조만간 시세가 어딘가로 크게 터진다라고 하는 건데 방향성은 아직 저것만 갖고 모르는 거고. 근데 오늘 방향성이 힌트가 나왔잖아요. 콜옵션이 오늘 만약에 오늘 지수가 위쪽으로 가고 싶으면 콜옵션이 장대 양봉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장중에 여기서 빠지다 말고 양봉이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왔었어야죠. 근데 오늘 양봉도 아니죠. 오늘 콜옵션 강하게 많이 빠졌고 장중 내내 밀린 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평선 모아놨는데 방향성은 아래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지금 환율의 강세는 거짓일 가능성도 좀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요. 네.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주식이 빠지는 거니까 지금까지 요거 다 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지나치게 언더슈팅이 좀 심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RSI가 19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RSI 19까지 내려왔고 일봉상 뭐 241선과의 이격도 계속 뭐 벌어지고 있고 94.46까지 오늘도 신저가를 찍었고, 주봉상으로 보면 더욱더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환율을 주봉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주봉상 RSI도 27이니까 침체권으로 왔어요. 침체권으로 온 데다가 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도 계속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밴드 바깥으로 지금 2주 연속으로 나가고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어떤 뭐 코스피에 있는 뭐 코스닥에 있는 개 잡주도 아니고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진짜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 무슨 어떤 강력한 이슈가 있냐고요. 이걸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주식시장에도 좀 이런 관점을 좀 대입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이 만약에 오른다라고 치고 뭐 320을 넘어서 340을 넘어서 코스피가 역사적인 전고점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힘있게 상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실적이 뒷받침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경기가 좋을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라도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거 하나 충만한 거 있냐고요. 그죠? 그리고 한국이 딱히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원화가 강하다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40이라는 자리는
삼성전자가 정말 실적이 좋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충만할 때 만들어 놓은 340이라는 자리인데 코스피 월봉이고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려면은 최소한 이때보다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을 때 이제 이걸 넘어가는 건데, 지금 그런 기대감은 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뭐 아까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미국 주식은 박스권으로 가고 한국만 대상승으로 가는 길이 없냐.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 비중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잘 나가야 되는 건데, 둘 다 잘 나가야 한국이 잘 나가는 건데, 지금 미국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간 금리 동결이라면서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거예요. 3년간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는. 그건 모멘텀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넘어가겠다는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연준에서 인정을 해줘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후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결과적으로 뭐 유동성과 어떤 기대감의 힘이죠. 그죠? 어떤 실제적으로 밑에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뒷받침된 거는 잘 없는 거고, 아무튼 순전히 어떤 유동성과 좀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왔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굉장히 안 돼 있다. 갯벌 위에 아파트 지은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거대한 지표들이, 환율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이런 거대한 지표들이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어떤 명분도 필요한 건데, 오래간만에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요. 과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명분 이런 것들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큰 그림은 대충 여러분들도 그려지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한국장은 여기 정도까지 보고, 유럽하고 중국 정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래간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상해종합만 볼게요. 상해종합만. 중국 상해종합이 왜 강할까요? 위안화 때문에 강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중국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위안화가 지금 우리나라 원화만큼 강한데,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해종합이 아직도 이게 박스권에 와 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고점이 자꾸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 않냐, 고점이 자꾸 낮아지지 않냐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거 만약 올라가고 싶으면 모멘텀이 있어야죠. 그죠?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아무리 내수국가니 어쩌니 인구가 많이 성장성이 좋니 이래도 아직까진 미국이에요. 그래도 미국에서 미중 무역 분쟁 안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것도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지금까지 유동성과 어떤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이 상황에서 이거 넘어갈 만한 어떤 모멘텀은 솔직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원래 이제 코스피라든가 중국 상해종합이라든가 전부 이미 밑에 가 있어야 됐었던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환율이 강세로 받쳐주니까 지금 여기서 그나마 받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 어쨌든 저런 박스권 안에 있는 그림이었고, 아시겠죠? 위안화 보셔도 아시겠죠? 위안화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박스권이면 문제가 있다. 그죠? 아무튼 근데 슬슬 요즘에 위안화가 이렇게 대가리를 들고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위안화가 계속 대가리를 최근에 쳐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 신흥국 통화인 원화가 지 혼자 나 홀로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것도 우리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거 과연 진짠가? 아니면은 투기성인가? 이런 것들, 언더슈팅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위안화가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좀 약세로 조금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화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 이래저래 의심해 볼 만한 게 많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어쨌든 한국 쪽에선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오늘까지도요. 오래간만에 유럽 한번 볼게요. 유럽은 하나만 볼게요. 어차피 독일이 전부잖아요. 독일 지수는 보시면 이거 중요한 저점들이 이미 다 붕괴됐거든요. 중요한 저점도 다 붕괴됐고, 얘도 하락 추세로 어쩌면 접어든 겁니다. 얘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고,
뭐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더욱더 이게 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 뭐 모멘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고점은 코로나 직전 고점은 여기였는데 독일의 고점은 그러니까 이게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전염병 통제도 잘 안 됐고 경제 상황도 원래 성장률도 비리비리했던 게 유로존이고 뭐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고점도 넘지 못하고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독일쯤 되니까 요까지 반등을 한 거지. 지금 뭐 영국은 여기쯤까지 반등하고 지금 꺾이려 그러고 있고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올라왔던가. 어쨌든 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현재 이 전 세계상의 그림들이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그 유동성에 의해서 빠지지만 않고 있는 거지. 이거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동성과 뭐 환율 투기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빠지지 않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좀 개기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 미국 오늘 밤 결국 코스닥하고 비슷한 자리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S&P 3420, 나스닥 11580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를 6거래일 동안 못 넘다가 결국 붕괴시켜 버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한 번쯤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 미국 인버스로 이제 또 베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420을 넘지 못하는 한 요 3420 근처로 올라오면 인버스 잡아보시고 매집해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3420을 또 돌파 안착해서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인버스 버리시고 손절하시고 다시 뭐 어쨌든 이 매집하는데 계속 3420을 못 넘고 여기서 저항만 쌓인다 계속 주구장창 들고 가시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나스닥은 11580 기준으로 해서 S&P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9월 2일 날 만들어 놓은 이 S&P와 나스닥의 고점들 이거 넘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뭔가 강력한 뭔가 실적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염병이 아예 없어졌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있냐 이거죠. 넘어갈 모멘텀들이 있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신문 기사 읽어보시고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저는 넘어가기 힘들다의 한 표인 거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개인들이 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땡겨줬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땡겨놔가지고 솔직히 이제 주식시장은 좀 앞으로 힘겨울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으면 그나마 여기서 넘어갈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개인이 다 받아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겠다, 그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할 일들은 제 생각엔 뭐 여기는 아마 선들 다시 확인하겠죠. 지금 벌써 꾸물꾸물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변동성 지수 안 봤다고 그러셔도 변동성 지수 한번 체크할 건데 어제 지수가 S&P가 하락 마감했으니까 변동성 지수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상승할 만큼 상승을 했고요. 어제 34부근까지 올라갔네요. 33.7까지 올라갔네요. 빅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요 박스권입니다. 요 정도 박스. 35 정도. 35하고 뭐 21에서 35 정도 박스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35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35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박스권 안에 있으면 박스권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내려오려면 20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구간은 뭔가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폭풍의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아무튼 35를 넘어서서 종가상으로 안착한다, 얘를 장대양봉으로 막 뚫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큰일이 생길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5 장대양봉으로 안착해서 여기서 막 자꾸 다시 박스권 밑으로 안 가고 여기서 계속 35 지지하면요, 결과적으로 다시 지난 3월달 같은 이런 변동성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솔직히 32 정도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여기서 딱히 이거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다만 35라는 자리가 어떤 굉장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로 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을 거고, 이 주변에서 이렇게 양봉 짤막짤막한 거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35를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중요한 자리는 하루 이틀 만에 양봉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좀 며칠 정도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이야기 정도를 드리고요. 예전에 했던 이 말씀 기억나시죠? 35하고 21 박스권인데 지금 이번에 박스권 하단까지 오지 않았죠? 이번에 하단까지 오지 않고 여기 25, 26 여기대에서 지금 일단은 반등을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여기 35를 넘어갈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뭐 똑같겠죠?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큰 차이 없습니다. 나스닥 변동성은 숫자만 좀 다르죠? 한 42 정도 넘어가면 됩니다. 42. 이 정도 박스권이죠. 42 넘어서 안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S&P는 35, 나스닥 변동성은 42. 아마 넘어갈 거면 동시에 넘어갈 거예요. 같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S&P가 35 넘어가면 나스닥도 자연스럽게 42 정도는 안착할 겁니다.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유가 정도는 한번 보고, 유가는 참고로 지금 그 중요한 라인이 전 34.65 뭐 이 정도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이거를 붕괴시키면 이제 아래쪽으로 확 많이 열리는 거고, 이거 위에 있으면 그래도 어떤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약간 넥라인 정도의 의미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깨면은 한번 베팅 해볼까?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게 유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시장들이 주식시장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애매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선이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큰 움직임을 줄 때가 아니다, 그죠? S&P 변동성 봐도 그렇고 나스닥 변동성 봐도 그렇고 아직 박스권 상단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실제로 요즘 아랫꼬리도 좀 달리고 있고 밑에 지지력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코스닥이 입동에 들어왔긴 했지만 당장 내일 눈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점들.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뭐 어떤 난리 부르스가 날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이제 고점을 확인했다, 저점 낮아지나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이런 단계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녹화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